그런데요, 일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기로는 검찰이 이미 재판부에 이 김용전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핵심 증거라며 제출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 남욱 변호사 측근 이모 씨, 그러니까 이 6억이 전달되는 과정에 등장했던 이 남욱 변호사 측근 이모 씨의 핵심 메모 내용입니다. 이미 이게 검찰의 얘기로는 핵심 증거라면서 재판부에 넘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4월 25일 1억 원, 5월 31일 5억 원, 6월 1억 원, 8월 2일 1억 원. 이런 자필 메모인데 이 자필 메모의 제목이 영어로 리스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리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성남시장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게 검찰의 해석입니다. 예. 그리고 리스트 그리고 괄호하고 골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치 무슨 골프 치러 가기 위한 명단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는 이게 그 다른 파일인 것처럼 그 위장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그렇게 써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저기에 나오는 거는 뭐 4 그리고 슬래시하고 25 이런 거는 4월 25일 1억, 5월 31일 5억, 6월 1억, 8월 2일 1억 뭐 이렇게 지금 이제 검찰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재판부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죠. 저 중에서 이제 8월 2일 1억 원 같은 경우는 그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 남욱 변호사의 측근이라는 이모 씨라는 사람은 중간 전달자로도 등장하지만 사실은 이 현금을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금을 만들어서 남욱 변호사한테 준 시점을 지금 적어놓은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저걸 남욱 변호사가 받아서 사실은 정민홍 변호사를 통해서 뭐 유동규 씨한테 주고 유동규 씨가 김용 전 부원장한테 준 것으로 지금 그 과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 대개 저 4월 25일 날 그 남욱 변호사의 측근 이모 씨가 남욱 변호사한테 저 돈을 줬으면 그 이후 뭐 다음 날이든 뭐 며칠이든 아마 재판부가 얘기하는 건 그걸 그 특정을 하라는 얘기인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렇게 아마 넘어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또 검찰이 이제 증거로 제시한 거는 그 여러 가지 또 다른 메모가 있어요. 그 메모 중에 이제 실제 계약과 다르게 돈을 만드는 과정 같은 것들이 또 메모된 과정이 있어요. 예. 그게 뭐 거기 건설회사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실제보다 부풀려서 계약을 한 것처럼 그 업계약이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업계약을 통해서 거기서 또 돈을 만든 흔적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 조성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조성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메모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재판부에 앞으로 아마 추가로 증거로 제시될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 이거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데 김용 전 부원장 측은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내가 돈 요구한 적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아예 신빙성 자체가 없고 그냥 하나의 메모일 뿐이다. 뭐 이렇게 뭐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김용 부원장께서는 보면은 본인은 돈을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엔 검찰이 입증을 하는 건데 지금 메모장도 그렇죠. 메모를 저렇게 리리스트 저걸 주면서 매일 작성을 했는지 아니면 이 재판을 앞두고 작성을 했는지 그것도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죠. 예. 그다음에 그 내용 자체에서도 유동규까지 흘러가는 그 자금 보면 야, 이런 은밀한 돈이요. 엄청 많은 사람을 거쳐서 갑니다. 그런 부분도 재판부가 판단하겠죠. 유동규 씨가 배달 사고를 말하자면 8억 4,700에서 6억을 전달했다고 그러고 2억 4,700을 본인이 배달 사고를 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자체도 또 재판부가 자체가 유동규 씨가 본인의 진술을 그리고 본인의 죄를 조금 더 낮추기 위한 걸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거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증거로 제출된 부분이 이 메모 한 장으로 이 뇌물죄 자체가 전체가 확정된다. 예전에 그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성환종 의원님 보시면 당시에 리스트들 쭉 나옵니다. 홍 시장님도 계셨고 예. 그 리스트가 있어요. 물론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그러면은 그게 확실한 증거는 아닐 수도 있다. 라기 때문에 재판부는 결국에는 유동규 씨나 남욱 씨나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일관성 그리고 검찰이 제시하는 이런 증거들, 물증 증거들이 과연 본인들이 공소를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게 예. 근거가 있는지는 재판부만이 판단할 것 같다.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리리스트다. 남욱 변호사 측은 이게 마치 골프 리스트처럼 보이기 위해서 위장한 거다. 그래서 날짜와 이제 뒷돈이 오간 금액들 정확히 있다. 물론 뭐 이거 리라는 건 이재명 시장 측이라는 건 뭐 검찰의 시각이고 아직 뭐 저희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게 핵심 증거로 채택될지 말지 신빙성 여부가 중요할 텐데 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성완종 리스트 얘기 지금 회자되니까 비교를 해드릴게요. 성완종 리스트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전달할 때 작성한 게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한 메모예요. 예. 근데 이거는 범행 시점에 작성한 메모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굉장히 달라요. 예. 그리고 성완종 씨는 그걸 쓰시고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앞뒤 부합하는 설명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 이거는 작성한 사람 본인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작성한 겁니다. 경위를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진술하면 증거 능력이 자동으로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증거 능력과 증명력 차원에서 성완종 리스트하고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굉장히 다른 방식이고 게다가 이거는 당시 그 시점에 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건설사에 업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빼서 회전시켜가지고 만든 내용이 앞뒤가 확인이 돼요. 이거는 잠시만요. 아까 지금 건설사 네. 관련해서 네. 조성 얘기했던 거 이거 다음 화면 그래픽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리스트라고 불리는 이 핵심 증거라고 검찰에 보고 있는 거에 검찰의 시각은 신땡 건설로부터 4,350만 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정황상 이게 중간 전달책의 메모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중간 전달책이 혼자서 저거를 다 만들 수가 없어요. 건설사하고의 계약서라는 건 회사 대 회사끼리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간 전달책 개인이 이걸 뭐 장난으로 해가지고서 메모 하나 만들어 놓고 맞습니다라고 했을 때 바로 확인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건설사로 몇 천만 원대, 뭐 그러니까 수억 원대 현금 만드는 게 그만큼 어렵거든요. 요새. 예. 그러니까 업계약을 통해 가지고 빠져나간 돈은 사실 회사 사이에서 횡령 배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혐의가 계속 커지는 방식의 이런 진술이다.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을 비롯해 가지고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필요성으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이 진술을 함으로써 유동규 본부장이랑 정민용 변호사나 다 추가 기소됐어요. 지금 형량이 지금 올라가고 죄명도 추가로 됐고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이 오늘 자신이 이런 금원을 만들어가지고 제공한 거에 대해서 처벌받겠습니다. 시인합니다라고까지 했기 때문에 예. 자기는 죄도 붙고 형량도 올라가는 방식의 진술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뭐 거래의 대상으로서 진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형량이 올라가는 걸 감수하고라도 이 증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있다는 반증이다. 뭐 구 변호사께서는 그런 개인적인 시각을 좀 갖고 계시네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이 핵심 증거라고 보이는 뭐 본인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검찰은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유종규 전 본부장도 오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발언 내용 살펴보기 전에 과거 영상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성실하게 모든 것 있잖아요. 그간에 어떤 이제 감춰주려 했던 거 말고 그냥 모든 거 다 털어놓고 그냥 제가 믿는 그대로 나도 벌을 받을 거예요. 증거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흔적 같은 거 다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 김용한테 얼마 전달된 겁니까? 그럼? 그 김영환 전달은 6억 전달했습니다. 그분들이 자꾸 거짓말 하시면 진실로 한번 확실하게 가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인이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그 정치자금 6억을 전달했고 죄 모두 자백하고 선처받길 원한다. 죄 모두 자백하고 선처받길 원한다. 유 전 본부장의 말은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피고인든지 간에 법정에 서면 자기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기는 그거 관련이 없다, 뭐 증거가 없다, 뭐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유동규 씨는 이 사건에서 이제 피고인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왜냐하면 또 중간에 전체 한 8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본인도 1억 얼마를 또 중간에서 가져간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6억을 준 것도 인정하고 있고. 준 거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본인이 지금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빙성을 더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김용 씨한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인정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왜냐하면 유동규 씨 사무실에서 그 본인이 별도로 이제 그 사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이 돈을 주고받은 뭐 그런 어떤 증언도 있습니다. 그 직접 했기 때문에 유동규 씨 입장에 충분히 자신이 어떤 이걸 증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김용 씨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제 법정에 서야 되는 사람은 유동규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어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을까? 즉 본인이 형사처벌을 더 할 거를 각오하면서 밝히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을까? 아니면 본인의 죄를 면탈하기 위해서 하는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을까?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할 거라 봅니다. 예. 반면 유 전 본부장 저렇게 죄 모두 자백하고 선처받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반면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어떻게 평생 일면식도 없다고 했는데 저를 한 번 본 적 있냐 말을 바꿨다. 남욱 변호사에 대해도 이런 얘기를 했고 다시 구속 후 김용 전 부원장에게 검찰 수뇌부와 얘기하는 변호사 소개해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오늘 남욱 변호사도 오늘 재판 과정에서 대립이 있었고 김용 전 부원장 얘기까지 좀 만나봤습니다. 중간에서 왜냐하면 김용 전 부원장은 본인이 돈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돈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 범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저 핵심 증거의 승민성 여부가 중요할 텐데 마지막으로 서 대변인께 질문을 하나 드리면 결국 이게 그냥 단순히 김용 전 부원장의 뭐 뒷돈을 받았냐 얘기가 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당시 정치 자금, 선거 자금이라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재판 과정이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 대표 스스로에게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거든요. 뭐 가정이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요. 근데 저는 이런 가정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동규 씨라는 분이 고간 열쇠를 맡겨놨더니 대장동 일당하고 작당을 해서 돈을 따로 챙겼습니다. 이게 들키게 되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조금 뭐 검찰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재판 과정에 드러나겠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김용 부원장이 본인이 정말 조금이라도 결백하다고 조금이라도 아니면 좀 뭔가 좀 꺼림직한 게 있으면 저렇게 완전 무결한 결백을 저는 주장하기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계속 재판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고 추측이고 뭐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대선 자금까지 연결시키려는 이런 과도한 검찰의 수사 자체가 너무 여실하게 들어가 있어서 좀 안타깝고 그다음에 보면 진술이 많이 바뀌잖아요. 오늘 유동규 남욱 1년 동안 재판 받다가 갑자기 대선 자금으로 튀어요. 이런 부분들도 재판부가 봤을 땐 왜 그렇게 일관성 없이 진술을 하지? 이런 부분도 재판에서는 고려가 될 수 있다. 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낸 뭐 핵심 증거라고 검찰이 판단하는 이 이른바 리스트와 함께 오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 김용 전 부원장 얘기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 사실 이재명 대표로서는 검찰 수사나 관련 측근 재판보다 당내 수습이 더 급선무일 텐데 관련해서 이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